자, 이번에 할 작품 여러분들 인동차인데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지드래곤의 작품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 했지? 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라고 했죠. 앞에서 공부했던 장수산과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동이 무슨 말이에요? 인동. 겨울을 인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겨울을 인내하다. 그러니까 인동꽃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차를 만들어서 인동차라는 건데, 시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노주인이 있어요. 장벽에, 이때 장이라는 거 우리의 아이는 속, 내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시로라는 건 수시라는 뜻입니다. 인동 상긴 물이 나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물을 마시는 거지. 그 물이 어디를 타고 가는 거지? 우리의 장을 타고 내려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주인은 뭘 하고 있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지. 어떤 물을? 인동 삼긴이라는 건 끓인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라고. 맞지? 그거를 장벽이 수시로 물이 나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면 요걸 통해서는 어떤 장면이 그려지냐? 이미지지. 이 사람이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장면이 그려져? 물을 마시고 있는 누가 있어? 노주인이 되겠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어? 인동차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물을 수시로 마시고 있는 노주인의 모습이 앞에 제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봐봐. 자작나무 덩그렁 불이 도로 피어 붙고, 이거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 빨간 불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로 피어 불고 있다 있죠. 방안의 풍경이지. 구석 그늘 지어서 무가 순도다 파릇하고 있다. 자, 이때는 색채가 붉은색의 이미지,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나타났냐면 푸른색의 이미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채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색채 대비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붉은색은 따뜻함이야, 따뜻함. 겨울인데 상반되게 방안은 어때? 지금 되게 따뜻한 거지. 그 따뜻함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냐면 생명력이 자라고 있는 거지.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됐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방 안의 풍경이야. 방 안에서 노주인은 뭐 하고 있어? 수시로 인동차 물을 마시고 있지. 한쪽에서는 빨간 불이 피고 있고 한쪽에서는 푸른 뭐가 무순이 돋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얘네? 그러니까 방 안의 풍경은 어때? 되게 따뜻하고 생명력이 자라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뒤에 갑니다. 자, 흙냄새 훈훈이 김도 살이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참작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방 안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방 바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바깥은 지금 되게 어때? 바깥에 풍설이잖아. 되게 어때? 바깥은 추운 이미지라고 볼 수 있지. 추운. 맞지? 되게 차갑잖아 바깥. 일반에서 방 안은 어때? 아까 따뜻하고 생명력이 자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봐봐. 산중에 책력도 없이, 책력은 달력이지, 달력도 없이 삼동이 하이야타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이야타라는 색깔을 통해서, 하얀 건 아까 뭘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지, 순수지, 순수. 순수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노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욕심도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아까 선생님이 수업에서 뭐라고 했지? 탈소, 달관적 삶을 그려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 그려내는 거야. 직접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 근데 그림을 그려진다라는 거지. 산에 노주인이 물을 마시면서 있고, 한쪽은 따뜻하게 불이 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 무순이 덮고 있고, 바깥에는 추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안에서 누구는, 이 노주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서 순수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탈속적인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야. 한편에 뭐 같냐면 동양화 그림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주영은 항상 시가 중요한 게, 시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뭘 그려놨느냐 이거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로 지금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탈속과 달관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 이런 깨끗한 마음. 네. 어떤 거? 어디? 여기 삼동. 자, 하나 해줄까? 앞으로 여러분들 삼자를 많이 봐요. 자, 삼자, 이게 석삼자인데 보통은 우리가 11월, 12월, 1월, 이게 바로 뭐냐면 한겨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3이 들어가면
한 이렇게 하면 돼. 3,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말 들어봤어? 삼복더위란 말 들어봤어? 네. 초복, 중복 말고 한여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동은 한겨울이야. 한겨울을 하얗게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배경이 지금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앞에 이화의 월박하고 은한이 몇 경이었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3경인제. 이것도 뭐라고 했어? 한밤중이지. 무슨 말이야? 특징이 3이 들어가면 한가운데라고 보면 돼. 밤 중에서도 한가운데, 더위 중에서도 한가운데, 겨울 중에서도 한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3을 해석할 때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추운 겨울에 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탈속적으로 살아가는 풍경이 그려진 거죠. 이해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동차라는 시가 되고요. 관련 작품에 이병기에 뭐가 있냐면 이건 여러분들 설명을 쭉 보면 선생님 지금 설명 다 해준 거야.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방 안과 방 밖의 이미지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거 하나가 있네. 방 안은 아까 어떻게 했지? 따뜻했지. 피어오르는 덩그러운 불이 있었고 방 밖은 어땠지? 풍설이 있고 삼동이 하얗단 말이야. 맞지? 이런 속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색채적 이미지가 나타났지. 이 시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뭐가 있을까? 운동차 주제 핵심 포인트가 뭐야? 감각적 표현이지. 주로 어떠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있지. 그 다음에 방 안과 방 밖의 풍경이 대조되어 있지. 방 안은 따뜻한데 그 생명력이 넘치는데 방 밖은 추운 이미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고. 노주인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노주인이 있고 인동차를 마시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이 말이지. 빅리하고 고요하고 적막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이미지야 이미지. 어떤 풍경을 그렸느냐? 동양의 전통의 결합을 통해서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러한 인내나 기다림, 탈속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건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1941년 문장지에 실렸기 때문에 일제 식민치하에서 이 겨울이라는 건 실제 겨울도 될 수 있지만 식민치하 상황을 겨울에 빗댄 거야. 그거를 인내해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확대 해석이 되겠지. 감각적이에요. 후각은 안 돼요? 여기에서? 네. 되지. 어디가 후각이지? 아, 그것도 후각이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게 주된 심상을 이루고 있지만 흙냄새는 당연히 후각적인 거죠. 주로 일반적으로 감각적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시각이지. 그 다음 뭐가 쓰냐면 청각에 쓰이지.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촉각이나 후각이 이제 비슷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고 미각은 잘 안 쓰이잖아. 일반적인 시에서 주로 이런 것들만 나타나는데 이 시는 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중요한 특징.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지. 밤이 이태원이거든요. 밤이 이태원이거든요. 밤? 아, 겨울이 그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해한다면 이제 식민지하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작품의 구조를 보면 인동차를 마시고 있지, 시련을 인내하고 있지, 다시 피오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울을 잠시 잊고 있고 풍설 소리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면서 뭐 하겠다라는 거지? 겨울을 견디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작품과 좀 비슷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요거 한번 봅시다. 이병기에 난초가 있습니다. 난초. 이 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난초. 그러니까 대상이 뭐야? 난초야. 난초지. 자, 난초를 관찰하면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합시다. 한 손에 책을 들고 졸다가 선뜻 깨니.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다가 깼다 이 말이지. 뭐가 있어? 드는 볕 비켜가고 서늘바람이 일어오면서 난초는 두어 봉우리 바야흐로 벌어라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난초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언제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찾아본 게 아니지. 책 보다가 잠깐 졸다가 깼느니 한쪽에서 뭐가 있어? 난초가 지금 피어 있었다 이 말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피는 게 아니야. 두어 봉우리 펴야 돼.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는 뭐지? 여백의 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많이 피면 안 돼. 한 2개 정도 딱 펴줘야지.
하나만 피면 좀 외로워 보이니까 2개 정도가 딱 적당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새로 난 난초잎을 바람이 휘젓는다 이 말이. 바람은 실험과 보나야 되겠지.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 눈뜨고 꺾이는 양을 차마 어찌 보리야. 지금 뭐하고 있어?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를 보고 있지. 이 작품의 이미지와 유사한 거 우리가 배운 거 뭐가 있었지?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하려마는 다정도 병인당하여 잠 못 들하노라.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지금 뭐야? 바람에 흔들리는 뭐를? 난초를 뭐 하는 거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외면하지 못하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겠지. 이해돼? 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갈까요? 자, 산뜻한 아침볕이 발 틈으로 비쳐 들고 난초 향기는 물밀듯 밀려오다. 잠신들 이 곁에 두고 차마 어찌 뜨리야 라고 볼 수 있어. 이번에는 뭐해? 난초의 향기에 매료돼가지고 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 매료돼서 난초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상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찍혔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처음 듣죠? 네, 집중하십시오. 자, 오늘은 온종일 두고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꽃이 지던 난초가 다시 한데 피어나니 고적한 나의 마음을 저기 위로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의 우울한 마음을, 비가 오니까 나의 우울한 마음을 뭐를 통해서? 난초를 통해서 뭐한다? 위로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있는 거는 뭐냐?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 이때 저는 누가 되겠어요? 난초가 되겠죠. 자, 외로 돌아 앉아서 책을 앞에 놓아두고 장장이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잃어라 이 말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책을 보고 있는데 난초 향기가 나를 가득하게 둘러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맨날 책을 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식인으로서 책을 보면서 이 난초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실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한 거, 울적하다 이 말이겠지. 울적하다. 고요하고 울적한 거지. 고요해서 울적한 거지. 내용을 따진다면. 됐어요? 뭐 고적. 고요해서 울적하다고. 됐어? 그 다음 볼까요? 자,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붉은 대공 하얀 꽃이 벌고. 자, 그럼 이거 뭐야? 난초의 외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외양을 이야기하는 거. 자,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난초에 이때 이 이슬은 뭘 상징하는 거냐? 순수하고 깨끗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가득하다 이 말이지. 이러한 외양에 그 난초에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가득 붙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데 그 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봐봐.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고 정한 모래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때 미진이라는 건 세속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속적인 욕망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로야. 이때 이 우로는 뭐와 연결되는 거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 우로가 바로 뭐야? 이슬이 되겠지. 비와 이슬인데 깨끗한 이런 것들만 받아서 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에 보면 뭐야? 이슬만 먹고 자랐어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 구조야. 뭐가? 요 난초.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난초는 어때?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초에 대한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찬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게 요 시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 작품은 시일까요? 시조일까요? 시조입니다. 시조. 현대 시조입니다. 현대 시조. 그래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뭘 갖고 있냐면 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3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연시조 형식을 취하고 있는 현대 시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